이번에는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사례 설계는 그 싱글 케이스 디자인 또는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 외의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거기에서도 아마 단일 사례 설계를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느 책에서는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책에서는 어느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겠고 어느 책에서는 간단히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단일 사례 설계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사례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 그래서 영어가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싱글 케이스인데 하나의 사례인데 이것이 바로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한 명이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이겠지만 그 외에 또 한 가족, 한 집단, 한 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일 수도 있지만 한 가족, 한 집단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례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의 단일 사례를 하는 그 단일 사례 설계라는 주요한 목적은 어떤 뭐 이론을 개발하거나 무슨 가설을 검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처치의 개입이나 처치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그 개입이나 처치,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어떤 그 개입이나 처치 또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사례 설계는 부르는 이름이 이제 학문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는 여러 가지 제시해 뒀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나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일 사례 설계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실험 설계를 했는데 실험 설계처럼 우리가 이제 통제 집단이나 이 실험 집단을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개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일정한 그 시간 동안을 이렇게 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지 않고서 봤다가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개입을 하기 전하고 개입을 한 후를 비교해 봐가지고 이제 이 개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바로 이제 개입을 하기 전에 그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이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의 그런 성격을 지니고 개입을 한 단계 이때가 바로죠. 어떤 실험 집단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바로 개입을 하기 전 여기가 바로 일종의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하고 여기가 개입을 한 후가 바로 실험 집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설계가 바로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그럼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이제 이 반복적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이게 그 며칠 동안 이렇게 봤다가 반복되게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어떤 개입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초선 단계입니다. 이 기초선 단계는 개입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초선 단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선 단계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선 단계를 이렇게 A로 표시합니다. A로 표시하고 개입 단계는 B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일 사례 설계를 표현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단 단계는 개입을 하지 않는 단계 A로 표시하고 개입 단계는 B로 표시한다. 그래서 개입은 B고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A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A를 갖다가 기초선이라고 부른다. 예,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개입의 효과를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반사회적 행위를 이제 줄이려는 그런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0일 동안 거의 1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횟수를 이제 점으로 찍은 것입니다. 점으로 찍어서 봤더니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안정된 경향을 보입니다. 안정된 경향을 보이면 이제 한 10일쯤 후에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죠. 개입을 하기 전을 이렇게 A 기초선 단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개입을 했는데 개입을 한 단계를 이렇게 B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개입 단계인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 개입을 한 후에 보니까 이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개입이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런 이제 그 횟수를 봐가지고 이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단일사례 설계의 형태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이제 화면에 있는 것 외에도 또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AB 설계가 가장 이제 단순한 AB 설계가 가장 단순한 단일사례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AB 설계입니다. 이게 A이고 이게 B니까 이렇게 AB 설계라고 부릅니다.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설계니까 그 이제 A가 말씀드린 것처럼 A가 기초선이고 개입을 하지 않는 거고 B는 개입 단계이기 때문에 개입을 이제 하지 않았다가 즉 개입을 하지 않고 이제 봤다가 나중에 개입을 하는 그런 설계 이게 바로 AB 설계입니다. ABA 설계는 역시 이제 AB 설계에다가 A가 추가되는 것인데 개입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개입을 또 했다가 이제 그 후에 다시 또 개입을 중단한 후에 또 이제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BAB 설계는 바로 이제 B가 개입이니까 우선 개입부터 합니다. 개입부터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다시 개입을 중단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BAB 설계는 어느 때 하냐면은 위기시 아주 급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청소년이 막 굉장히 상태가 불안해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 보고서 한 며칠 동안에 보고서 이 상태를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지금 청소년이 지금 자살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개입을 해서 이제 좀 이제 안정을 시켜놓고서 그때 다시 또 개입을 끊었다가 개입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BAB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AB 설계는 이제 개입을 이제 안 했다가 이제 기초전 단계를 가졌다가 다시 개입을 했다가 또 다시 개입을 끊었다가 다시 또 개입을 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리고 ABCD 설계는 이게 BCD니까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A는 역시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기초전 단계고 그러고 나서 이제 BCD니까 서로 이제 그 다른 개입 방법들을 연속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술 치료를 해보고 C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 치료를 해보고 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예 치료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개입 방법들을 연속적으로 그 적용해 보는 그런 그 설계가 바로 ABC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기초선 단계 이건 앞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기초선 단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안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경향이 안정이 돼서 보이고 나서 나중에 개입이 이제 된 후에 이렇게 벌써 이제 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개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사회적 행위가 이렇게 거의 이제 기초선 단계에서는 거의 한 비슷하게 했다가 개입을 한 후에 반사회적 행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어느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렇게 명확한데 어느 경우는 그래프상으로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의 평균선 같은 거 기울기나 이 그래프의 기울기나 평균을 봐가지고 기초선에서 이거 그래프의 그 기울기나 평균을 보고 또 개입 단계에서 이거 그래프의 뭐 기울기나 평균을 비교해 봐가지고 그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이 클라이언트 상태가 실제적으로 좋아졌는지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단일 설계 설계의 이거 장단점입니다. 이 단일 설계 설계는 이 사육지 실천 현장에서 개입의 효과성을 따져볼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일 설계 설계는 아무 때나 써먹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설계 설계는 이렇게 해보다가 이런 개입 방법을 썼더니 만약에 이 경우는 효과가 있는데 썼더니 효과가 없던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더라. 그럴 경우에는 이 개입 방법을 즉시 이제 그만두고서 다른 또 개입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이렇게 현장에서 아무 때나 신속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개입이 효과가 없을 때는 어, 바로 이제 그것을 중단하고서 새로운 개입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단일 사례 설계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거기서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일 사례 설계는 이제 그 치명적인 그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일 사례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그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그 앞에서 공부해서도 아시겠지만 이 단일 사례 설계는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한 사례만 다루기 때문에 한 개인, 한 가족, 한 집단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다른 데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외적 타당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일 사례 설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개입의 효과를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이렇게 기초선 단계하고 개입 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초선 단계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단계로서 A로 표시하고 개입 단계에서는 이 B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개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사례 설계라는 거 사회복지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그 개입의 효과성을 따져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케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에서 매우 불리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